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거의 3% 육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광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고 어제도 저희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성웅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대 주주, 이 주요 뭔가 지분 변동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이 영향인지 오늘 오르는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대 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사항은 증자 요인이 미리 있었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주가와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비싸서 이게 하락을 한다.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1조 7천억 원 부분이 빠지다 보니 이게 공매도도 더해지고 그 부분에서 추가로 예정됐던 공사 같은 부분이 좀 지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하락을 했었고 그런 국면에서 언제나 저희가 이익 대비해서 대입을 해보면 비쌉니다. 누가 보기에는 비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주가의 저점은 누구도 모르지만 저희가 적정한 가치보다 좀 내려와 있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여부에서 일단은 갈리거든요. 갈리는 여부가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의 반등 자체는 시장이 통상적으로 시초가의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 한 1% 정도 강한 시세가 있으면은 그 지수 같은 경우가 위로 한번 쫙 당겨 올리게 되거든요. 그 현상이 시초에 나타났고 그러한 흐름이 10시까지 이어지는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오늘 강합니다. 이 장이 원래 그 하락 국면에서 반등을 할 때는 낙폭 과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깊었던 종목들의 반등 가운데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열심히 채팅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저의 스타일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의 이 머리카락 세 가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거를 좀 표현했다는 부분 여러분께 잠깐 TMI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개월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건을 위해서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972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자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10% 넘게도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두다가 됐지만 여전히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 에버다임 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약간은 좀 애매하네요. 일단 이성웅 이사님 세모,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도 세모, 김지훈 대표님만 O 의견을 주셨는데 김 대표님, 현대 에버다임이 약간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뭔가 실체가 있는 건가요? 네,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매출이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데 아직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이제 그 이슈가 나오는 저는 이제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요. 재건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고 실제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숫자로만 봐도 30억대 미만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1분기에 한 45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해도 약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이익 나오면 이 회사 자체가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더 보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그 상승폭을 확실히 줄이긴 하는데 여전히 이게 계속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짝반짝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기보유자 영역에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총이 1,700억 미만이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재건 비용 얘기가 나오는 건 휴전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이사님. 뭐 휴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믿어도 될 만한 얘기인지 뭐 5월에도 한번 종전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쓱 지나갔거든요. 7월에는 좀 확실한 휴전 이야기 나올까요? 일단은 오늘 그 언론사 한 군데에서 헤드라인을 휴전과 관련해서 좀 아주 가까워진 그 기사를 냈었고요. 내용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 영토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러시아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기존에 예정됐던 부분이 마무리돼 가는 단계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다가올 때는 뭐 협상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CNN 기사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CNN 기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도시의 이벤트가 있었던 전망 기사를 시켜놨거든요. 그거를 좀 추가로 살을 붙여서 기사가 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과 함께 대입을 해볼게요. 자. 분명히 휴전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고 이게 가능성에 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보다 시장이 그 하락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가능성으로도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지금의 그런 휴전의 가능성 자체는 기사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게 팩트고요. 다만 오늘의 시장 반응 자체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 보니까 밀린 지수 안에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고 저희가 뭐 종목들의 접근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미리 매수 또는 보유자 분들의 전체적인 주식을 오늘 시장의 기준으로는 급하게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시장의 흐름이 10시까지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뭐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장 초반에 반짝 또 올랐다가 지금 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는요,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코로나 초창기에 주가가 무려 16만 원 선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17,000명이 어젯밤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넘어서고 있고 또 시제는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무려 1시간 반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9% 넘게 오르며 38,45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의 처음에 발발 소식을 시장에 전해드리면서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과연 이전의 코로나처럼 뜨거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세 분의 시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역시나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하창환 본부장님만 O 의견 주셨고요. 이성웅 이사님, 김준 대표님은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 본부장님께 여쭤봐야죠. 시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젠을 볼 때 바닥권에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전 코로나처럼 이렇게 확 또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가려면은 사실 이제 두창 이 감염자 수가 많아져야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뭐 이 키트 자체가 이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생길 때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전에도 사실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또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제는 이제 PCR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자가진단 쪽에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진단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진단키트 섹터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다만 매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분기가 지나갈 때부터 다음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계속 좋아졌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엔데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매출들이 많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도 원숭이 도창 때처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갑자기 이제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긴급 사태를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 지금 WHO에서도 이제 긴급 사태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재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또 진단키트 쪽이 코로나19 쪽에 너무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이 부분들에서 좀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이 체외 진단 시장이 연평균 8에서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들이 2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 거의 700억짜리 빌딩도 샀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은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적대적 M&A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뭐 노토스라든지 뭐 공구만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슈팅이 나왔는데 진단키트 섹터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으로 찍히고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번에 한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염병에 대한 이 불안감들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또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 그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그런 흐름을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단연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수젠텍인데 해당 종목도 이제 원숭이 두창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거래일의 상한가를 가고 연이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휴마시스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세대 진단 키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기업들은 진단 키트가 이제 이 상용화 되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키트들이 민감도랑 특이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국내 기업들의 이런 키트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똑같이 두창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소급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마시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이제 휴마시스가 먼저 올랐고 시젠이 네. 좀 따라서 오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대장 시즌이잖아요. 네.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대표님과 이 이사님께서는 모두 X 의견을 주셨어요. 김 대표님. 네.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은 단발성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돼서 네. 말씀 주신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제 그 시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단순히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확장성이 있다는 거요. 그 멀티플렉스 기술 자체가 하나의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시약으로 19가지 호흡기 관련된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1분기 기준으로만 현금성 자산 5,800억 있으니까 M&A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계속 이슈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지금 40% 넘게 감소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연간으로도 한 40% 정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40% 이상 감소하는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꺾이는 그러니까 시젠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성장주로 갔다가 보통 성장주가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팔잖아요. 그쵸. 그 공시에 약간 들어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매출 비중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이 깎인 우려를 포스트 코로나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즌에 엄청난 그게 호재가 될 거냐고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잘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LG이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승인이 최종 신청이 승인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라는 이 약자고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국제 캠페인입니다. 지금 주가는 7% 넘게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반등, 4거래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RE100 가입을 승인받은 부분들이 과연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LG이노텍 지금 시점에서 과연 매수해도 될지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분의 의견 모두 일단 O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LG 그룹주들의 이슈가 LG 이노텍 외에도 LG 전자도 있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지금 8조 원 규모의 전장 사업 관련한 신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LG전자의 주가도 지금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4.99%, 5%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소식 전해진 게 뭐 OLED TV 시장에서 도시바를 뛰어넘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에 신규 수주 8조 원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LG노텍 아리100을 가입이 승인받은 게 이게 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인가요? 사실 캠페인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호재성으로 네. 단발성이겠죠.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외에 이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LG노텍 하면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전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점점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해당 부분에선 좀 불안감이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경쟁사들에 대한 이런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량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정체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아이폰이 워낙 흥행을 하고 있었고 그쵸. 그에 따른 이제 매출 비중이 워낙 이 광학 솔루션 부분에 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에서 지금 핵심은 저는 전장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텐데 특히나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보다 단가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과거에 2대 정도 탑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로 가면서 9대에서 이제 12대까지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향후 이제 20대도 넘게 이제 사이드까지도 다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제 또 대규모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점유율 자체는 LG이노텍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쪽에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이폰 또 전면부 관련된 또 호재성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접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뭐 이제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카메라가 필요한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고부가 산업으로 점점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델 사양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내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주가는 30만 원과 40만 원대 가운데서 박스권에서 어떻게 보면 잘 버텨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당연히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실적이 있겠죠. 이사님, 네. 이 실적 부분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 LG이노텍도 좀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저희가 그 현재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네. 지금 주가 수준이 딱 박스권이 상단이 저희가 40만 원에서?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네. 요인을 대입을 해보면은 딱 위에 상단 한 11조 정도가 네. 나오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그냥 딱 합리적인 수준의 시장 반등 정도 나와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업사이드가 20% 정도. 근데 시장이 통상적으로 낙폭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뭐 3에서 5%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은 10에서 20%, 많게는 20%까지 반등이 나와지는 딱 그러한 국면에 대입을 해서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오늘의 주가만 놓고 보자면 이게 현재 국면에서 업사이드가 뭐 10%, 20% 더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에 통상 한 6%, 7% 이렇게 뜬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 네. 저희가 뭐 기다림의 구간에서는 단가를 잡는다면 뭐 34만 원대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가격 자체는 뭐 저희가 이 가격에서 꼭 산다가 아니라 저희가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 조정해서 매도를 할 종목, 매수를 할 종목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올해 예상이 보수적인 관점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 네. 이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의 대응이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가의 박스권 움직임상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보였을 때 조금 더 쉬어갈 때 네네.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임 대표님 저희 LG전자도 좀 봐주시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장 쪽에 있어서의 8조 원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LG 이노텍, LG 전자,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습니다. 이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8조 수주의 그 규모,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인가요? 잠시만요. 예. 네, 김 대표님이 봐주시기 전에 잠시만요.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4,9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전장 사업 관련해서 우리 하 부부장님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전장량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기조에 있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좀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 반도체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LG전자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전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좋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수주가 진행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매출단에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네.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이 매력적인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엔 좀 긍정적일 거고요. 해당 부분이 이제 얼마나 이 빠르게 좀 실적적인 장부에 좀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일단은 공시가 나오면 그 기간을 나눠서 일단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적응해 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성장 모멘텀 중에서 물론 성장 모멘텀은 아니었지만 휴대전화 사업부를 그쵸. 네. 없애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새로운 것에서 일단 수주를 이만큼 했다라는 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LG전자가 그 전장 사업부 관련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네. 게 긍정적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독일 업체 외에 일본 업체까지 이제 수주가 확대됐고 수주량 자체도 전년도의 전체 수주량이 60조 정도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만 13%를 넘어서는 한 8조 원 최근에 수주를 한 게 봤을 때 산술적으로만 봐도 이제 1분기에 8조 넘게 합친 부분까지 해서 연말에 한 65조에서 한 70조까지 수주가 한 10% 정도 선 언더로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LG전자 자체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1분기 기준으로 23% 정도 되니까 점유율 1위로 유지하고 있어도 그 부분도 좀 굳건해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그 오스트리아 그 차량용 헤드램프 인수한 부분에 시너지 효과까지 하반기에 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서 LG전자 전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나 다만 여전히 LG전자나 LG노텍 관련돼서 이 전장 부분이 적자거든요. 근데 적자 폭을 상당폭 축소하고 있어서 네. 4분기에 좀 흑자 전환이 되면 더 이제 그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수주 8조 얘기 나오자마자 흑자 전환하면서 물음표가 담긴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는요. 국민주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역시나 오늘 함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일회성 비용도 줄고 또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주가는 3.82% 오른 92,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차트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세 분은 SK하이닉스 지금 최악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 본부장님만 세모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성우 이사와 김준 대표는 모두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좋은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공포 지금 거의 뭐 떨어지는 칼날 수준으로 네. 하락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뭐 경기 침체, 이꼴 반도체 수급이나 반도체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공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산업의 사이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길어요. 10년 주기다 보니까 이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수주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선주에 대해서 발주 이러한 부분에 포인트로 인해서 시장이 그 산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고 이게 산업의 고점에 가서도 뭐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IT는 산업의 사이클이 짧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뭐 월별에 나오는 그 데이터, 뭐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걸 대입해서 IT가 이제 턴을 하지 않냐 그런 데이터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자, 가까운 데이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IT와 관련해서 뭐 마지막에 얘기가 나온 건 이제 서버단 아마존과 그 부분을 제외하고 뭐 데일이라든지 HP 쪽에서 먼저 뭐 서버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이제 수요에 대한 측면은 3분기, 4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주가의 반응이 어떨 거라 생각을 해보면 짧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가장 빠른 거는 주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수요에 대한 감소를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에 대입을 해석해보면은 바닥권이 한 62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62조 원, 뭐 65조 원까지 단계를 올려가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비교를 해보죠. 저희가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자 IT군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뭐 LG전자, 그다음에 뭐 LG이노텍, 업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IT군에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가장 싸고 이 경기에 대한 사이클을 빨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저희가 IT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알아야 되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그 말씀드린 62조에서 65조 구간 이 구간에서 못 산다고 하면은 다른 주식을 저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종의 본질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클상에서 지금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 이제 반영되어야 할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아니 근데 하보험장님 왜 세모이십니까? 뭘 더 확인해야 되죠?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은 네.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깨질 때도 아직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11만 원 깨질 때도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10만 원대 깨질 때도 X 의견 드렸었어요. 네. 세모 의견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과연 중요할까라는 일단 물음표가 생깁니다. 얘네가 빠지는 게 과연 반도체 업황 때문일까요? 저는 지수 때문에 빠진다고 보거든요. 지수와 함께. 네, 지수와 함께 채널링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정말 제대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아니라면은 네.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엄청 싸요. 하이닉스 엄청 싸고 삼성전자 엄청 쌉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주식 못 사면 다른 거 사면 안 된다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수 차트랑 같이 놓아놓고 보시면 정말 채널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도체 쪽도 아까 이제 LG전자 말씀드릴 때 실적적인 부분에 불안감이 있지만 이 실적 열어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도체 쪽이 앞으로 이런 우리 산업에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금리 쪽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7월 일단 금통위에서 이런 이 금리차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현금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바닥이 정확하게 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참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세무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염두해서 더 낮은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도 SK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르니까 기분 좋게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오를 때 너무 많이 오르네 따라 살까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한 템포 손을 꽉 붙잡고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하보험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는 5번째 주제 확인해보죠.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방학 모멘텀으로도 좀 오르는데요. 그동안에는 게임주가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과대하다라는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나 언급되고 있는 얘기들은 하반기에도 봐야 한다. 신작 게임 봐야 한다. 뭐가 나오는지 그 반응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만 많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시장 반등 속에서 NC소프트를 필두로 한 뭐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뭐 이런 크고 작은 종목들이 모두 오르고 있고요. NHN 주가도 4%, 넷마블은 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덜 하네요. 게임주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데 세 분의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만 O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는 모두 세모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게임주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 자체가 여전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쵸. 신작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따라 주가가 뭐 많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신작을 저희가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오를까요? 오늘 뭐 신작 얘기도 딱히 뭐 좋은 게 없다는데. 지금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신작 라인업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론칭 일정 수가 더 늘어나고 라인업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여전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1분기에 분기별로 실적 피크를 찍고 3분기를 건너뛰어서 4분기부터 신작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3분기 그리고 NHN 같은 경우도 3분기 그러니까 좀 벌써부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선반영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계속 그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다음에 네. 뭐 플레이 투 원 관련돼서 게임 외에 본업인 게임 외에 딴짓하는 회사들이 일종의 모멘텀으로 많이 주가를 땡긴 것 같아서 네. 철저하게 좀 본업에 집중하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단일 게임사긴 하지만 뭐 컴투스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머너즈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PC와 모바일과 뭐 콘솔까지 해서 골고루 게임의 그 채널 그 네트워크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보다 게임 본연의 게임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하반기 실적 개선과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먼저 선취매한다 그런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게임주 투자가 가장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적을 미리 우리가 이 게임을 뭐 전작이 인기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 후속작이 인기 있을 거라는 것도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세모 의견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왜 세모 의견을 주셨을까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업종은 다르지만 저희의 게임 업종 이렇게 대입해보면 지금 시장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싸지고 더 그런 구간에서 도매수에도 손실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더 쌀 시기가 네. 방금 전에 있었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렇죠. 더 싼 국면에 매수를 해도 이게 손실을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 비싼 업종을 굳이 왜 사야 되냐. 쉽게는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을 줄 때 수출의 요인 아니면은 또 다른 신작에 대한 성장 요인 그다음에 전방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장이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심인데 네. 유료 회원 쪽에 전방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멀티플 같은 경우 지금의 주는 요인도 줄여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게 막 어렵게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원래도 어려운 주식이 더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냥 심플하게 실적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때 비싸고 그다음에 지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반영 자체가 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의 반등은 뭐냐? 자, 지수 반등이 나오면 빠졌던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이 반대급 공매도가 있던 요인이 이걸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런 수급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꼭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시장, 뭐 V자 반등 나오고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비싼 종목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서 세모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뭐 규제 부분이 있는 P2E에 대한 그 규제가 풀리거나 네.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 뭐 정부에서 추가적인 규제 부분이 풀리는 요인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주가가 변화될 수 있는 점에서 세모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유일하게 O 의견 가장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게임주가 네. 사실 기업별로 뭐 워낙에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묶어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앞서서 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주는 코인이 좀 영향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 쪽을 고르실 때 이제 MMORPG, 그러니까 네. PC 게임이죠. 그거나 이제 콘솔 게임 쪽을 좀 치중하는 회사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나 NFT나 이제 코인과 관련된 이 종목군들은 일단 좀 배제를 하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문 이사, 헤르메스 스타크의 하창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